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17일인 어제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 여야 간의 주요 쟁점으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과 같은 법안들이 다뤄질 예정인데요. 농업, 농촌 현안 관련 법안 처리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여서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임시국회가 소집되면서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과 같은 법안들이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농업농촌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의 처리는 또다시 늦어질 것으로 보여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과 농촌에 관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년 3월 13일에 치러질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위탁선거법 개정안들입니다. 작년에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한돼 유권자들이 입후보자조차 파악하기 힘든 깜깜이 선거를 치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위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 5건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모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지 못해 사실상 선거 전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의 고향사랑 기부제, 즉 고향세 도입과 관련된 법안들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고향세의 조속한 도입을 수차례 약속해왔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상반기 국회 통과, 2019년 고향세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향세와 관련된 법안 8건 모두 행안위 법안 소위에 계류돼 있어 올해도 고향세 도입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쌀 목표 가격 재설정, 직불제 개편안과 관련된 법안들입니다.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안에 대해 두 번째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또 계류됐습니다. 이렇듯 농업계의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임시국회에서도 농업농촌과 관련된 주요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농업계의 시름만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전국 농협 김치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조합장들과 농협 경제지주, 그리고 김연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농협 김치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중국산 김치를 사 먹는 일이 많아지는 등 해마다 중국산 김치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전국 농협 김치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조합장과 농협 경제지주 관계자들이 김영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농협 김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들은 먼저 중국산 김치의 공수부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농협은 수입 농산물을 취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기업들은 실제로 함량이 높은 부분에 3가지 이상만 쓰면 국내산으로 실제로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김치 판매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고 도산이 이게 지금 현재는 또 대부분의 농협 김치 공장들이 원재료의 가격 부담으로 인해 매년 적자를 내는 형편이지만 김치 공장과 계약한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선 지난해 연말 농협법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게 된 지역농협의 공공조달 참여 자격을 영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체법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국산이라는 걸 아무리 강조해봐야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국산과 중국산과의 그 가격 차이 된 거를 보조라도 해주셔갖고 우리 뼈를 꼭 살리게끔 김치 종축이라는 걸 남겨야 됩니다. 특히 쌀을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이 공공급식으로 납품될 때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국내산 김치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면서
외국산 원료를 써서 생산한 김치와의 차액을 보존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더불어 군급식에 국내산 원재료 김치를 공급해 군 장병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군급식 김치가 경쟁 입찰을 통해 납품되는 구조이다 보니 대부분 국내산 김치보다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공공급식 영역에 국내산 김치를 쓰도록 해서 안정적인 판로처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에 들어가는 먹거리의 원료가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국방부의 김치뿐만 아니라 가공식품도 점차 국내산 원료를 쓴 것으로 바꾸어 나갈 것을 요구했고요. 김치 가공업체에서 국방부에 납품을 할 때 국내산으로 제한 입찰하는 방향을 제도적으로 협의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산 김치의 위기를 공감하고 함께 대책을 논의한 만큼 농협 김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11월 한 달은 농기계 보유 현황을 신고하는 농기계 일제 신고 기간이었죠. 그런데 농민들은 농기계 일제 신고 시기를 11월이 아닌 7월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최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농기계 일제 신고 기간이 지난 11월 30일로 마감됐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기계 일제 신고 시기를 11월에서 7월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자진 신고에 대한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규정돼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역 조합장에게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에 대해서는 매년, 그 외의 기종에 대해서는 매 홀수년도 11월에 농기계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농기계 일제 신고를 해야 했던 농민들은 77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 농협은 농기계 일제 신고 시기를 11월에서 7월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농산물 생산 실적과 시간 계측기 사용 실적 등의 신고가 이뤄지는 시기에 농기계 일제 신고도 같이 해야 농민들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인들은 해마다 1월과 7월에 농산물 생산 실적과 농기계 사용 실적을 신고하여야 하는 데다 농기계 일제 신고도 11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불편을 호소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농기계 일제 신고를 7월로 변경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협 경제지주뿐만 아니라 지역 농협 등 농업 현장에서도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기계 일제 신고 시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11월은 농작물 수확철의 막바지인 데다가 겨울철 준비로 인해 농민들이 가장 바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농기계 일제 신고를 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면세유 공급 요령을 개정을 하면서 의견을 받은 결과 그 신고 시기를 7월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신고 시기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정안에는 포함을 안 시켰고요. 대신 이 사안은 좀 폭넓게 우리 농민들, 농민단체부터 해서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할 예정이고 또 농식품부는 동력 예측이 연간 사용 시간을 35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리는 등 모두 8건의 수정 사항이 포함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 중입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정부와 농민단체 간 쌀 직불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을 반대했던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이번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쌀 직불제 개편안이 농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의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건부 동참 입장을 밝혔습니다. 쌀 전업농이 내건 조건은 직불제 예산을 3조 2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시장 격리제 등 쌀 가격 안정장치를 마련할 것,
또 직불금 수령 기준을 재정립하고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그리고 직불금 상한 기준을 농민은 30헥타르, 농업법인은 50헥타르로 유지할 것. 관련 법에 쌀 의무자조금 거출 근거를 명시해달라는 것 등입니다. 특히 쌀 전업농은 소규모 영세농을 배려하고 대농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이 지금보다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최소 3조 2천억 원의 직불제 예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직불제 개편으로 쌀 목표 가격과 변동 직불금이 폐지되면 쌀값 하락에 대비한 장치가 없어진다면서 자동시장 격리제 등과 같은 쌀값 안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쌀 전업농은 쌀 개편안에 대해 가장 극심하게 반발하며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에 직불제 개편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들도 직불제 개편의 전제 조건을 조만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꼭 챙겨야 할 것, 바로 연말정산이죠. 그런데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19년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올해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로써 기존과 같이 신용카드의 15%, 체크, 직불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30% 공제율로 300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의 소득 공제 금액은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달라진 부분은 자녀 세액 공제입니다. 올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6세 미만의 자녀는 중복 혜택을 피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기존까지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 2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 세액 공제를 적용해왔지만 내년부터는 1천만 원 초과분부터 3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외 중소기업의 청년소득세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되고 그 대상도 만 15세에서 34세까지로 확대됩니다. 한편 올해가 가기 전 연금 상품에 가입하거나 납입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를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상품의 최대 공제 한도인 700만 원에 대해서 소득 기준 최대 16.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 100만 원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계에 화제가 된 인물을 소개하는 이슈엔 사람입니다. 30만 마리의 달팽이와 함께 사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전북 순창에서 달팽이 농장을 운영하는 권주철 씨의 이야기인데요. 평범한 자영업자였던 그가 귀농해서 달팽이 농사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은 전북 순창군 풍산면에 위치한 달팽이 농장. 작은 모종삽으로 정성스럽게 밥을 퍼 달팽이 주변에 뿌립니다. 이 농장에서는 어른 손바닥보다 큰 이런 달팽이를 수십만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달팽이의 종은 아프리카 왕달팽이. 식용 목적으로 1980년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종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온도, 습도고요. 온도는 일정하게 한 25도 전후로 맞춰주는 게 가장 좋고요. 습도는 70%에서 80% 사이로 맞춰주면 달팽이 환경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콩비지와 쌀가루, 영양사료를 물과 섞어 달팽이 밥을 만드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칼슘제입니다.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2번씩 밥을 주는 게 아니고 5일에 한 번씩 밥을 주고 5일에 한 번씩 알처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20살이 되던 해 고향인 순창을 떠나 전라도 광주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며 도시 생활을 했던 그는 2015년 부모님이 계신 순창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은 알채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일에 한 번씩 하는 작업이고요. 한 번 할 때마다 약 한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의 알이 나와요. 물로 청년 농부가 된 지 어느덧 3년째. 그는 순창을 대표하는 달팽이 박사로 훌쩍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달팽이 사육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육 방식이 비교적 쉬운 편. 초보 귀농인들에겐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촬영이 엄청 편하네요, 이거는. 일단 뭐 식용으로 생달팽이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애완용으로 해서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애완용으로 판매되는 것도 있고, 달팽이 진액이라고 해서 달팽이 엑기스로 가공을 해서 또 나가는 것도 있고요. 작기는 하지만 뭐 싱가포르로도 조금씩 수출을 하고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달팽이 사육은 1983년부터 시작. 현재 전국에 250에서 300농가가 달팽이를 키우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달팽이 농부가 된 지 3년 차. 그가 바라는 점이 딱 하나 있다는데요. 요즘에 먹거리 관심 많잖아요. 다양한 먹거리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뭐 달팽이가 또 아예 못 먹는 요리도 아니고 유럽이나 프랑스에서는 매우 유명한 요리이기 때문에 가까운 뭐 동남아나 일본에서도 잘 먹는 요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더 많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창하면 달팽이가 떠오르게 하고 싶다는 청년 농부의 바람. 그의 달팽이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농촌에서는 농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음독 자살 위험이 높습니다. 더 이상 농약이 자살 수단으로 쓰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대책이 마련됐는데요. 마을 거점마다 농약 안전 보관함을 설치한 겁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또 실효가 있을지 충남 예산군의 한 마을에 정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주택 앞에 노란 철제 수납장이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농약을 한데 모아둔 보관함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평소에는 자물쇠로 잠가뒀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다 보니 음독 사고에 대한 걱정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농약 사용이 빈번하고 고령자가 많은 농촌 특성상 음료수인 줄 착각하거나 충동적으로 마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혼돈해질 때도 있고 또 치매 환자들도 들어있지만 우선적으로 급할 적에 정신없이 그냥 아무거나 들어 마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농약함이 잠겨 있으니까, 첫째는 잠겨 있으니까 와서 금방 약을 꺼내 먹을 수도 없는 거지만 또 그것뿐이 아니라 항암 자체력을 키를 따로 놔둬서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지난해 충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660여 명. 인구 10만 명당 31.7명으로 자살 사망률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15.3%는 농약 음독이었는데 목을 매는 경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음독 자살의 대부분은 60세 이상 노년층으로 농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농촌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충남에 보급된 농약 안전 보관함은 모두 7,400여 개. 보관함이 설치된 마을에선 주민 대표를 생명사랑 지킴이로 위촉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우울증 예방 교육과 고위험군 상담 등이 진행됩니다. 농약 보관함 설치 어떤 시범 마을에 교육이라든지 생명사랑 존중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 기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지역사회에서 같이 더불어서 살고 자살을 방지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그런 어떤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지키는 농약 안전 보관함. 농촌의 든든한 생명 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 홍성은 요즘 떠오르고 있는 딸기 산지인데요. 이제부터 홍성에서 난 딸기들은 모두 하나의 브랜드로 시장에 출하됩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 통합 브랜드를 내세운 건데 전국 첫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성의 한 딸기 농가입니다. 9월에 심은 모종에서 딸기가 하나둘 달리면서 요즘은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홍성에서 수확된 딸기는 그동안 마을마다 각기 다른 브랜드로 출하됐지만 이제부터 하나의 브랜드로 시장에 선보입니다.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공동 마케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모두 같은 박스에 담겨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판매됩니다. 딸기로는 전국 첫 지역 통합 브랜드인 만큼 농가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브랜드 통합 브랜드 되고부터는 돼서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양도 많아지고 같은 브랜드 똑같이 가면은 이제 품질도 더 잘할 것 같고 그래서 가격도 더 좋고 이제 많이 널리 이제 알려지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박스도 더 예쁘게도 잘 만들었고요. 홍성군과 선도 농가들은 단순히 브랜드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재배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딸기 생장점의 냉수와 온수를 순환시켜 수확량을 늘리고 병 발생을 줄이는 냉난방 시스템 등 홍성만의 독자적인 기술 보급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신품종까지 집중 육성해 차별화된 명품 딸기를 선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설향이라는 이런 품종이 대다수로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홍성만의 이제 명품 딸기 기술을 위해서 어떤 신품종 아리랑이라는 어떤 품종적인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그 신기술적인 부분과 그 신브랜드의 어떤 3대 신전략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그 명품 산지로서의 그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홍성에서 생산된 딸기는 모두 4,000톤으로 200억 원 규모. 하나의 이름으로 출시될 홍성 딸기가 충남을 넘어 전국을 대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올해 말까지였던 농업용 면세유예 비과세 기간이 연장됩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와 교통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농업용 면세유예 세금 감면 혜택을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법안을 2-3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남 지역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학교 급식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 의회는 우승희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남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전남 지역 학교 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최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고추가 일본에 수출될 예정입니다. 고창군은 일본에서 김치를 생산하는 한 식품업체가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계약 재배해 김치 속재료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 관계자는 매년 고추 비가림 시설과 영양제 등을 지원해 고창고추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기농업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해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진도군 친환경 농업인 대학이 최근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유기농업반 졸업생 30여 명은 전문 경영인 양성 교육을 1년 동안 주 1회 4시간씩 연 100시간 이상 수료했습니다. 졸업식에서는 성실히 교육을 수강한 이상문 씨와 윤영성 씨가 각각 농촌진흥청장 공로상과 진도군수상을 받았습니다. 진도군은 2019년에는 친환경 농업과 농업기계, 식품가공기능사 등 세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